경태야, 아빠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잠시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도 작아서 아버지 지낼 만한 방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오시면 애들 엄마도 불편할 것 같아요. 현이에게 연락해보세요. 현이야, 아빠가 갈 곳이 없다. 잠깐이라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빠, 저도 지금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요. 아빠를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황치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71살.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40년을 함께하며 두 자식을 키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아들 경태가 대학에 가고 딸현이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땐 자식들의 미래가 우리의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제 손을 놓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죠. 구급차를 불러 아내는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부정맥이라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도 팔고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회사가 어렵다며 현이는 빚이 많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결국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아내가 제 곁에 남아있길 바랐기에 망설일 수 없었죠. 수술 후에도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뇌졸중까지 왔고 아내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산책하고 된장찌개도 먹자.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흘렀고 아내는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식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에겐 집도 돈도 아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태야, 아빠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잠시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도 작아서 아버지 지낼 만한 방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오시면 애들 엄마도 불편할 것 같아요. 현이에게 연락해보세요. 그렇게 딸 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이야, 아빠가 갈 곳이 없다. 잠깐이라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빠, 저도 지금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요. 아빠를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식들에게마저 거절당한 저는 결국 낡고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경태와 현이가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헌신하며 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경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아내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웃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경태야,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페달 밟아봐. 엄마, 정말 안 놓을 거지? 그럼 우리 경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잡고 있을게. 경태가 결국 자전거를 혼자서 타며 아내와 제가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전교 1등 했을 때도 기억납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현이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죠. 현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랑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두 분 다 너무 고마워요. 그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 눈물을 참으며 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했고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좋은 인생을 살도록 도왔지만 정작 나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시원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한 달 만에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일할 수 있으세요? 힘 좀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가 알려준 인력 소개소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은 제 나이를 보고는 할아버지, 여기서는 힘든 일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이엔 무리예요. 라며 거절했지만 간곡히 부탁해 결국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도전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으며 매일을 버텨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지만 그마저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순간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왼쪽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뚝거리며 폐지를 주워 낀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전 병원비도 없어요.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어르신을 보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설득 끝에 저는 병원으로 갔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한준호였고 근처에서 작은 된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된장을 담그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된장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된장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희망을 품고 된장 사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5년 동안 연구와 실패의 반복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된장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야 고맙지만 나이가 많아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간단한 일부터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호의 된장 공장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준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황태육수를 내어 된장찌개를 끓여준 게 생각났습니다. 그 맛이 너무 생각나 제가 준호에게 끓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어르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된장으로 끓이신 거 맞아요? 비법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황태육수를 내어서 끓여줬었는데 그 맛이 너무 생각나서 한번 흉내를 내보았는데 맛있다니 다행이네. 황태육수요? 이 감칠맛이 황태에서 나온 거군요. 준호는 황태로 육수를 내면 감칠맛이 난다는 점에서 큰 아이디어를 얻어 황태를 활용한 된장 만들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태의 깊은 맛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된장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면 성분이 더욱 다양해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황태를 사용해 된장을 만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된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이러한 도전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통 된장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그의 꿈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황태된장이 사람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는 특별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황태된장 만들기에 전념했습니다. 황태의 깊은 맛을 유지하고 비린내를 완벽히 없애기 위해 황태를 가마솥에 찌고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금 또한 6년 이상 간수된 최상급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숙성된 소금은 된장의 깊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황태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희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와 함께한 지 몇 달이 지나자 황태된장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 촬영팀에서 찾아와 황태된장을 만들게 된 사연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황태된장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방송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 이야기부터 지금 저를 살려준 준호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황태된장을 만들게 된 모든 과정을 방영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의 굴곡과 황태된장이 탄생하게 된 사연에 공감하며 큰 관심을 보여주었죠. 방송이 나간 후 황태된장은 인기가 더 많아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태된장의 깊고 특별한 맛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넣었고 저희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분주하게 작업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사업은 더욱 성장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된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태와 현이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 때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제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현이는 흐느끼며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나를 외면했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때의 절망과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상처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태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경태와 현이는 주말마다 공장에 와서 일을 돕고 손주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된장 사업을 운영하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정성껏 만든 된장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된장을 맛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제게는 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조차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작이 멋진 이야기의 서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